이런 양심이 어디, 이런 살인자 대학 살인자. 그것도 아니죠. 도장도 안 찍어도. 도장만 찍어주면 그래. 왜 이러냐. 이렇게 악덕한 사람이 어떻게 연세대학이죠. 그런 사람. 33년을 써오게 만들어. 27년 장기 군속했어요. 기정 연세대학교 낙변 때문에 1조 원의 재산 기부를 받았어. 근데 왜 우리는 죽이려고 그러냐고. 주인 없는 재단을 연세 행정부가 사기. 고 이장우 선생은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서울법대만 4년 재수했으나 낙방하자 법조인의 꿈을 접고 농촌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와 원예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이유로 행정직원 겸 실습지도, 전임 강사로 입사했다. 이후 농업개발원 3회농장 부사무장과 덕수농장 사무장고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연세대가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고 통합 재편성하면서 강영희 원장이 고 이장우 선생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작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고 이장우 선생은 입사 12년 차의 초봉인 기능직 8호봉으로 역차별 발령을 받게 된 반면 가짜 실습조교였던 정 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파격적인 발령을 받았다. 당시 재단 이사였던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은 연세재단 이사장이 될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시범과수원의 농장이며 연세우유를 만들어낸 최초 전문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지하고 연세우유를 재단으로 강제로 이관했다. 숭실대학교 이사장까지 역임하고 독립운동가였던 고 배민수 목사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용하라고 농업개발원을 보고 현 시세 1조 원대인 일산 3회농장 6만 평을 기증했으나 방 이사장은 기증자 약속을 어기고 3회 실습농장을 폐원하고 축구장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한 사업계획으로 고 이장우 선생을 자진 사퇴시키고자 전직 발령을 했으며 폐원에 적극 동의했던 농업개발원 원장 강영희는 부총장으로, 황규복 과장은 입학관리처장으로, 이충일 과장은 총무처장이 되었다. 그러나 농계원 출신자들은 모두 전문직급으로 인정하여 인사 발령을 해왔으나 단 한 사람 고 이장우 선생에게만 차별 대우하여 전직 발령을 했다. 이에 법원에 전직 발령 무효소를 제기하자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용담 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고의로 위임 정결 규정을 왜곡시켜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다시 소장을 제출한 결과 98년 2월경에는 고 이장우에게 행정직 32호봉으로 발령하라고 강제 조정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세대 교목실장은 소치하를 하면은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소치하를 했으나 학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지금까지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학교 인사 규정에 의해 이미 행정직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11월 29일 30년 만에 직급 확인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진실을 숨기고자 강영희와 이충일, 황규복의 음모로 인해 1997년 근무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교사했고 사학연금에서 지급하는 재의양 승인도 거절하여 고 이장우 선생은 월 500만 원씩 피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반면 고 이장우 선생은 25년 동안의 공갈과 협박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15년 2월 3일 사망하게 되었다. 방우영은 비인간적인 행위로 1997년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뜻한 대로 18년 동안 장기 집권으로 연세대학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결국 주인 없는 연세대학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연세대 2014년 5월경 정관 변경으로 교단 이사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대하여 연세대 설립자 언더우드 뜻을 배신한 연세대학으로 만들고 방 이사장은 사망했다. 미망인은 굴복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한 결과 2020년 11월경부터 고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박용 신경외과 의사, 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 교수, 정의화전 국회의장의 원장인 부산 김원묵 봉생병원 이상준 의사, 건국대 고영초 교수 등 모두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결국 모교인 연세대학교는 모교가 제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진리와 자유를 무시한 집단 폭력 행위로 선량한 근로자가 억울하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운명의 결과로 남게 되었다. 2차로 유족들은 연세대학이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 사기로 승소했는지, 피고 골리앗 연세대학을 꺾고 원고가 정의 언덕에 깃발을 꽂는지에 대해 다음에는 미망인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은 확정된 판결을 꺾고 승소하는 전략 무기를 소개한다. 빼기 통하는 조씨가 대법원장 되셨어요. 조씨 누구죠? 조이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빼기 풍양조씨 조이대 쪽으로 저도 좀 이제 빼기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연세대학교, 이곳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 재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한 미망인의 슬프고 억울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 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미망인은 남편의 죽음 뒤에 얽힌 불법적인 소송과 압박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공갈과 협박을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미납진료비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 신청을 하며 그녀를 공공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연세대학교라는 거대한 기독교 재단과 그 인맥은 그녀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의 1% 나눔 운동을 알게 된 후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진리와 자유를 지켜야 할 기독교재단 대학이 약자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 사기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학교 재단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고 진리와 자유를 왜곡하며 사법 정의를 말살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정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망인의 용기 있는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모님이 우리 이적 고모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한 말씀 해봐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사람의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책과 그리고 진정서로 인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하시죠. 30년 이상 된 이 사건이 이번 이 기회에 모든 게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명정대하게 자기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세대학의 시정을 공부하라. 공부하라. 연세대학의 인권 침해를 즉시 공부하라. 공부하라. 백성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미래도 없고 그 단체의 미래조차 없습니다. 국가는 백성을 존중해야 되고 백성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은 그 구성인자들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돼요. 그 구성인자들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국가나 그 단체나 어떠한 기관도 밑받침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초기 과정에서 엄청난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소위 방공으로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법살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형적으로 몰고 가고 죄 없는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서 다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엄청난 사법살인 또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을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이 드러나면 바로 배상해주는 기관이 바로 그 진실하여위원회입니다. 그 진실하여위원회가 지금 거의 5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던지 3분의 1도 아직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다시 진실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간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립학교 기관인 연세대학교도 저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장우 선생과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장우 선생은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래는 사법계에 투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계를 느껴서 결국 연세대학교의 산하기관에 들어가서 평생을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근무 중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도 그 뇌출혈을 지병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개들도 자기 새끼는 챙기고 늑대 새끼도 자기 아내 챙기고 자기 새끼를 챙깁니다. 그 험하다는 늑대들이 동물 중에는 최고 애정이 강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게 바로 늑대라고 합니다. 그 어몽하다는 늑대조차도 사람을 챙기고 새끼를 챙기고 아니 자기 동료를 챙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최고 사업기관이라는 연세대학이라는 곳이 자기 식구를 챙기지 않고 근무 중에 낙상사고를 당해서 뇌출혈이 생겼는데도 그것이 지병으로 생겼다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기막힐 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다가 치료를 해주는 척하다 치료조차도 팽개쳐버린 그 아들의 집을 바로 잡아버리는 이런 폭거를 저지른 것이 바로 연세대학. 이도 눈물도 없는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은 개보다 못하고 늑대보다 못한 집단이 연세대학교 사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지식인들이 탄생되고 그리고 이 땅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적어도 연세대학교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장우 선생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아파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 산재로 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살아남아있는 그 부인이 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눈물 짓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연세대학교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눈을 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만한 말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누가 주인이 없습니다. 국가도 주인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교단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사진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롭게 그 학교를 끌고 나가라는 주인 없는 학교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의도인 것입니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주인이고 그 학교의 교직원이 주인이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고 섬기고 또 쓰다듬고 바라보아야 될 게 지금 현재 직무를 하고 있는 이사진들, 그 이사진들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이장우 선생이 돌아가셔서 눈을 감았는지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본다면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재단이 이성이 있는 재단이고 지성이 있는 재단이라면 마땅히 이장우 선생의 억울한 이 사연을 세상에 마땅히 공개하고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상을 촉구합니다. 구한부 대처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장우 선생 유가족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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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는 지금 즉각
이장우 선생 가족에게 사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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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인없는 연세대학 행정집행부가 부당하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연세대학의 설립 취지대로 임시직은 폐지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대하는 대학이 되도록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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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이장우 선생에게 사람 차별 이유로 부당하게 전직 발령한 것을 은폐할 목적으로 키워지는 진료비로 사기로 공자당 설정한 연세대학의 규정을 검토하라. 셋,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무 중 사고도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와 부당한 판사들을 앞세워 소송 사기로 공수한 연세대학의 규정을 검토하라. 넷,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세대학교가 사람 차별하여 인사 발령을 했으므로 지금이라도 학교 인사 규정에 의해 고 이장우 선생에게 정식 행정직원으로 재발령하도록 선고하라. 다섯, 연세대학교는 신경외과 전문의과 박용원장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고 교수, 서울 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김원묵 동생병원 이상준 신경외과 의사는 급성 경막 확출의 뇌아상이라는 진단을 존중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2024년 8월 13일 사법청이 국민연대 민족경기위원회 희망 노희망 유니온 서울본부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 동학 실천 시민행동 사법적폐 청산운동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남편하고 동일학식으로 했습니다. 왠지 어려운 사람, 고아원 원장님 그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잘 나간다는 공주 가부라는 집안으로 시집 갔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의 이 날이 제가 약속했던 대로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던 대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억울하게 사망했으나 이렇게 장기간 투쟁해서 모든 결실인 증거를 찾게 해준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하면서 또 이런 마지막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이정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10년 전에도 저를 도와주셨지만 그때는 제가 싸우는 것도 부족했고 증거 입증하는 방법도 부족했으나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가로서 의사들한테 증거 받아내는 데를 다 성공했습니다. 저를 부당하게 하는 판사도 있지만 저를 이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감정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2020년도 고려대학교 병원에 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판사도 있고 나쁜 판사도 있다는 것을 또 한 번의 책으로 그들을 나쁜 판사들을 응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국가인권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겠다고 전화도 오셨고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조사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부디 제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위원회도 바로 쓰시고 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대학이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면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놈들이 믿는 데가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나쁜 짓을 합니까? 사법부는 무조건 나쁜 짓 하는 강자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는 약자들이 정말 가슴을 펴고 있는 세상이 되도록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주시고 또
민주관 권익위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더 힘차게 권익위에도 발전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박용 신경외과 원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부산 김원목 봉생병원 신경외과 이상원 과장, 건국대학교 신경외과 오영초 교수 등 많은 저명한 의사들이 계단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김동석 의사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의료 전문 전직 판사 출신인 김선중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학교 측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판결로 인해 고인의 아내인 조남숙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의 부정의를 폭로하며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조남숙 씨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정의와 진실을 위한 투쟁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